인체는 정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를 두 개를 다 사용하는데요.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정기적인 부분과 화학적인 부분이 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연계 하나의 원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전기 뱀장어 생각하세요. 인체도 생체 전기를 칼슘, 여기가 각종 나트륨 이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세포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기적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거기에 이제 전자가 달려있어 전기를 공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체는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를 모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신경신호는 빠른 속도로 뉴런을 따라 전기 화학적 변화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발생을 시킨다는 거죠. 이제 신경을 이렇게 전달하고,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느리게 운반되며 표적세포에 작용하여 지속적인 조절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경, 그렇죠. 생체 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 이게 전기 변정도 있고 전기를 자동 생산합니다. 그거는 신경 신호가 주로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너무 약해서 그렇죠. 우리 몸에는 반응에 관여하고, 호르몬은 성장, 대사, 기분, 전반적인 생리 기능을 장기적으로 조절한다. 또 신호체계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을 통제한다. 구글 자료 읽고 있어요. 구글 자료를 이렇게 해서 읽고 있다입니다. 신경계 전기적 신호의 전달,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의 복합체다. 신호 종류는 전기 신호는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신경세포 내에서 나트륨과 칼륨 이온의 이동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휴지전인 상태의 자극을 받으면, 여기 이제 전자가 달려 있으니 탈분국이 일어나 뉴런을 따라 전파됩니다. 화학신호, 신경전달물질, 시냅스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방출되어 다른 뉴런으로 화학적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빠르고, 그래서 신호 종류는 화학적 신호, 내분기계는 보통 호르몬 신호라고 하는데요. 화학적 신호를 호르몬을 통해서 내뿜어서, 호르몬이 혈액을, 이것이 이제 감정 조절에도 관여가 돼 있어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운반되어 특정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 결합하여 작용한다. 그래서 지속적인 생리 기능 조절을 다, 성장, 스트레스 반응, 혈당 조절, 뭐 이런 것들. 신경계, 호르몬계의 상호작용, 신경 호르몬 조절인데요. 시상하부와 내하수직, 뇌의 시상하부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 그래서 이게 머리통, 이 안에, 얘가 이제 이게 안에를, 다른 것들을 연관되어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조절을 합니다. 내하수처가 통해서 다른 내분비샘, 갑상선 부신을 잡고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감염이 되거나 해당 기관에 감염이 돼 있을 때 호르몬 분비의 이상이 과다하거나 과소하거나 해서 호르몬 분비가 이상이 생기게 되고 질병이 발생을 한다. 뭐 그렇고 구글 자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계가 흥분한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심박수적인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한다. 이렇게 해서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유사점. 이게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은 보통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호르몬은 몸에서 이렇게 기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 다 화학 물질로 특정 수용체에 결합해 가지고 수용체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과 결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 부분에 기름이 끼거나 이게 뭐 혈액에 그러면 원활하지 않게, 또는 혈압의 차이, 삼투압의 차이로 해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인체 신경 전달 물질을 인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를, 이게 감정도 조절하고 그래. 얘가 인체 신경 전달 물질은 아미노산, 글루타메이트, 가바, 글라이신, 모노아민, 도파민, 세로토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 그 다음에 뉴로펩타이드, 엔돌핀, 이런 다양하다. 흥분 억제 작용을 통해서 기억과 감정, 이렇게 해서 감정도 조절하고 그래서 기억, 감정, 수면, 운동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적 신호 전달자이다. 주요 물질로는 도파민, 쾌감, 세로토닌, 안정, 노르아드레날린, 경계, 아세틸콜린, 기억 운동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을,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안 하면 이 작용에 이제 문제가 생겨. 마약 같은 거 드시면 이제 여기서 음식을 잘 안 드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마약 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드셔보시면 안 되십니다. 네. 진짜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세로토닌, 안정, 노르아드레날린, 경계, 아세틸콜린,
기억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미노산 계열 글루타메이트 주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뭐 차 같은 데는 자기 집안에 갖다 놓으면 진짜 완전히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파지도 않는데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뒤집어 씌움 당하시네. 아미노산 계열 글루타메이트 이렇게 남의 집에 가거나 어디 놀러 갈 때 가방 같은 거 가져가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또 그것도 또 뭐 아무것도 몸에다 갖고 다니지 않고 하면은 이렇게 가방에다 뭘 이렇게 훔쳤다 이렇게 넣으면 그것도 골치 아파. 진짜 참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네요. 네. 아미노산 계열 글루타메이트 주된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감마 아미노 부틸산 주된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불안화 안화 이렇게 있습니다. 불안을 완화시킨다. 아미노산 계열 글라이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모나아민 계열 카테코라민, 인돌아민, 도파민은 즐거움과 보상, 운동 조절,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 수면, 식욕 조절, 에피네프린은 노르에피네프린, 각성, 집중, 스트레스 분화, 교감 신경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린 계열은 아세틸콜린, 근육 수축, 학습 기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 신경을 활성화 시켜주는 기분 정신 계통에도 제가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는 이완을 시켜주고 부교감신경 하나는 수축을 시켜줘서 둘이 이제 조화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정신과 육체를 다스리는데요. 콜린 계열 아세틸콜린 근육 수축 학습 기억 뉴로펩타이드 엔돌핀 통증 완화 쾌감 여러분들 저도 공부를 꽤 했는데 다 잊어버리긴 하지만 여러분들 구글에 방대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려면 못하세요. 그래서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요. 저도 시간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핵심만 딱 줄여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핵심에 쉽게 이렇게 접근하거나 이해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뉴로펩타이드 계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뉴로펩타이드 계열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뉴로펩타이드 계열 엔돌핀, 통증 완화, 쾌감, 옥시토신, 사회적 유대, 신뢰, 신경 전달 물질이 55종이 있는데 아미노산과 모나아민, 뉴로펩타이드 등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들은 시냅스의 전기 신호를 화학 신호로 변환하여 다음 신경세포로 전한 시냅스 신경세포 뇌죠. 내기는 것이 모든 측면을 조절한다. 시냅스 신경세포 접합부에서 전기신호를 화학신호로 다음 신경세포로 전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신경 전달 물질 부족 시 나타나는 증상. 이렇게 운동기능 저하. 그래서 파킨슨병처럼 이게 지금 바이러스하고도 관련 있고 혈관 막히는 거 관련 있다. 저번 동영상에서 구글 자료 찾아서 보여드렸죠. 우울감, 불안, 무기력, 집중력, 수면 문제 나타. 도파민 부족은 떨림, 느린 움직임, 세로토닌 부족은 우울, 불안을 유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든지 인체가 균형을 잃게 되면은 과도하거나 과사하거나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되면은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거나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여러 물질의 불균형이 다양한 신체 및 정신 증상까지도 초래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줍니다. 도파민 부족, 손떨림, 안정시떨림, 몸 동작이 느려짐, 소동증, 근육 강직, 균형 잡기 어려움, 보행 불안정, 파킨슨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무기력감, 즐거움 상실, 도파민 부족은 세로토닌 부족은 우울감, 불안, 초조함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치즈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영양분이 부족하면 정신계통에도 영향을 주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했으니까 구글을 통해서 세로토닌 부족, 우울감, 불안, 초조함, 수면 문제, 불면증, 수면의 질 저하 이렇게 식욕 변화, 식욕 부진 또는 과식 또는 또 만성 통증, 소화기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넘어가세요.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노르에피네프린 부족, 기분 및 에너지 감소, 우울증,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대처 능력 감소, 무기력함, 신경전달 물질 불균형의 공통 증상은 정신적 증상, 우울증, 불안 장애, 강박 증상, 감정 조절 어려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집중력 및 판단의 저하, 만성피로와 수면장애, 통증, 소화불량, 자율신경의 문제가 존재한다.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돕는 핵심 물질이 이들의 균형이 깨지면은 기분 변화를 넘어서서 질병을 일으키고 정신장애도 일으킨다. 파킨슨병 우울증 불안장애를 일으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경 전달 주로 신경세포 자체의 몸체와 축삭 말단에서 생산이 된다. 뇌 신경세포 자체의 몸체와 축삭 말단이 생산이 되는데 뇌의 특정 영역, 중뇌 흑질이나 시상하부 등의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이 도파민, 아세틸콜린 합성되어 시냅스 툼으로 분비된다. 이 물질들은 신경세포 자체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은 다른 신경세포 근육 분비선 영양분이 부족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공장에 또 올려주지 않고 만들어 버려서 못 만들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양분을 부족. 마약 드신 분들은 식사 잘 안 한다는 게 문제가. 근데 자기 식사를 챙기는 분들은 좀 이 부분이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신경세포 자체, 신경전달 물질은 아미노산, 티로신 같은 전구처럼 신경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진다. 도파민, 중뇌 흑질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주로 중뇌 흑질에 있는 신경주로 생산된다. 신경세포에서 이렇게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생산이 되는데 아세틸콜린 신경세포에서 생성되어 주변 신경세포 근육으로 전달한다. 시상하부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뇌하수로 보낸다. 이렇게 생산된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세포의 축삭 말단에 저장되었다. 전기 신호가 도달하면 시냅스 틈으로 저장까지도 해요. 신경세포 축삭 말단에 생산하고 저장하고